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아지고 그 왕위를 둘러싼 이야기가 정말 긴박하게 펼쳐지는데요.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이죠. 늙은 왕, 또 야심만만한 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세력들의 그런 관계가 아주 흥미롭게 얽혀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면 다윗 왕이 근본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한 모습이 역력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젊은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왕을 돌보게 하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딱 명시하는 게 아비삭이 왕을 시중 들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히 왕의 간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겠죠.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왕의 그 노쇠함, 그리고 어쩌면 곧 생길지도 모를 권력 공백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죠. 용모가 아주 준수했고 또 다윗이 한 번도 그 아들을 꾸짖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감도 있었고 어쩌면 자기가 당연히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병거와 기병, 심지어 호위병까지 딱 준비하면서 세력을 과시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아도니아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인물들 몇몇이에요.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당시의 실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건 좀 의미심장한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정말 다윗 왕국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아도니아가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존 권력 구조의 핵심 일부로 등에 업고 정통성까지 확보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죠. 와, 정말이네요. 그런데 자기 잔치에는 제사장 사독이나 분하야, 선지자 나단 같은 다윗의 핵심 충신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 솔로몬은 초대를 안 해요. 네, 바로 그 점이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수이자 그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반역행위죠. 자기 세력만 모아서 왕으로 추대받으려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이니까요. 그렇죠. 이 소식을 선지자 나단이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달려가요.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가서 예전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상기시키라고 조언하죠. 나단과 밧세바의 공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일단 밧세바가 먼저 왕에게 가서 아들 솔로몬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과거의 맹세를 꺼내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이 타이밍 맞춰 딱 들어가서 왕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밧세바의 말을 확인시켜주고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늙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왕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죠. 어쩌면 자신들과 솔로몬의 목숨까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밧세바와 나단의 말에 들은 다윗 왕,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내 결단을 내리죠. 예전에 밧세바에게 맹세했던 대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선언합니다. 네, 여기서 다윗의 결단력이 보입니다. 즉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를 불러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려요. 솔로몬을 자기 노새,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샘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 의식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왕의 노새를 타고 기온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럼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왕의 노새를 탄다는 건 왕위 계승자라는 걸 공표하는 거고요. 기온샘은 예루살렘의 중요한 수원지이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적인 장소인데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솔로몬의 주기가 다윗 왕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공식적인 절차라는 걸 만천하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군요. 성경에는 땅이 갈라질 듯했다고 묘사될 정도니까요. 네, 백성들의 지지가 솔로몬에게 완전히 쏠린 거죠. 그 뿔나팔 소리와 환호성이 아마 온 성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자, 한편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던 아도니아 진영은 어땠을까요?
성 안에서 들려오는 이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겠죠.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난 거죠. 아, 그야말로 찬물 끼얹은 격이네요. 잔치 자리가 완전 공포 분위기로 바뀌었겠어요. 그렇죠. 손님들은 다들 자기 살 길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주인공이었던 아도니아는 이제 솔로몬이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됩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당시 성소의 제단 뿔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서 거길 잡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일종의 망명신청 같은 거죠. 왕의 자비를 구하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의 첫 번째 통치 행위가 나오네요. 아도니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죠. 네가 만일 선하게 행동한다면 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와, 조건부 잡이네요. 선하게 살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때는 끝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솔로몬 통치의 특징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살려는 두지만 언제든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은 확실히 확보해 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 뒤에 네 행동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무서운 경고가 숨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보여줄 그 유명한 지혜와 함께 때로는 이런 냉철함이 결합된 통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하루 사이에 모든 게 뒤바뀌었네요. 이렇게 숨가쁘게 왕위 계승 구도가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장은 정말 짧은 이야기 속에 권력의 속성, 인간의 야망과 두려움, 또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베푼 이 조건부 잡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점입니다. 아, 그랬을 텐데요. 이게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끈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잠시 덮어둔 걸까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보면서 확인해야겠죠. 여러분도 한번 이 지점을 생각해 보시면 열왕기상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